이야기는 종합 건축 부자재 회사의 능력자 대리 이지혁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깔끔한 일처리와 매력적인 메모를 가진 그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확고한 비혼주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회사 업무는 칼같이 해내면서 주말에는 바쁘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인물이었고요. 그런 지역이 초짜 신입의 사고를 대신 수습해주느라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놓치게 되고 결국 여자친구는 그가 결혼 생각이 없음을 깨닫고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한편 그늘없이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은호는 지혁을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었죠. 사업 부도로 집안이 기울자 취업을 위해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인테리어에 눈을 뜬 그녀는 일도 사랑도 직진하는 맑은 눈의 광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우연히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은호를 지혁이 도와주는데 지혁은 사람이 쉽게 믿고 속는 은호가 답답하면서도 내심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혁은 친구 박성재를 만나서도 결혼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겠다는 생각을 굳건히 합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감정을 누르고 외로움을 느끼는 성재는 지혁과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가장 절친한 친구였죠. 그러다 지옥은 아버지 이상철 씨의 정년 퇴임 축하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돼요. 정직하고 고지식한 이상철 씨는 한 회사에서 33년을 근속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자긍심이 있었죠. 정직하고 고지식한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 지혁이 당연히 결혼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들 이지혁은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이 둘의 가치관 충돌은 앞으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갈등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은호와 박성재의 삼각관계. 지혁을 짝사랑하는 은호와 그런 은호에게 끌리는 지혁의 절친 박성재의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성재는 지혁만 보면 좋아하는 은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죠. 유복한 금수저처럼 보이지만 외로움을 간직한 성재와 긍정적이고 직진하는 성격의 은호, 그리고 비혼주의자 지혁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지환, 이수빈의 현실. 지혁의 동생들 역시 힘겨운 현실을 살고 있었죠. 동생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졸업했지만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고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이수빈은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의 패션 크리에이터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다 좌절을 겪게 돼요. 88만 원 세대인 이들의 고난과 아픔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 거예요. 박진석과 고성희 부부.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모성이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다 따뜻한 고성희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던 성희는 재벌가 안주인이 된 후 권력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드라마는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탐구한답니다. 조우강과 김장수 인물은 이상철 씨의 어머니 조옥래는 아들 집에서 살며 쓸모없다는 자책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다 다정이의 아버지이자 사돈인 김장수 씨와 친구가 되어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다정은 이상철 씨의 아내이자 3남매의 엄마 김다정은 이름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인물입니다. 남편 상철과 큰아들 지혁의 가치관 차이로 부딪히는 모습에 두 남자 모두가 안쓰러워 보였지요. 지은호의 가족, 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부도로 힘든 삶을 사다 장녀인 은호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만 많고 노력하지 않는 남동생 지강호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인물이랍니다. 박영라와 주변인, 성재의 배다른 동생 박영라는 우아한 분위기의 화가지만 엄마 고성희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는 배경이 있었죠. 1회에서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흥미로운 떡밥들도 많이 던져졌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의 관계. 성재의 새어머니인 고성희가 비서에게 은호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부분이 가장 큰 떡밥이죠.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은밀히 은호를 찾았던 것일까요? 혹시 잃어버렸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되게 합니다.
이상철의 위기. 이 정년 퇴임 후 멋쩍게 웃으며 죄취업 계획을 밝혔지만 이 계획이 틀어질 예정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위기가 닥치면서 비혼을 선언한 지역과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이들의 화려한 날들이 과연 언제일지 궁금해집니다. 박영나의 스토킹. 성재 배다른 동생 곽영나가 미술 전시 준비 중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모를 받지만 기분 나쁘다며 버려버리는 장면도 있었죠. 이 스토킹 떡밥이 앞으로 영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 회의 애고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2회는 1회에서 시작된 지역과 아버지 상철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시점이지요. 비혼주의를 선언한 아들과 한 회사에 33년을 근속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자긍심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충돌은 단순히 결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상철은 지역에게 독립하면 돈 모으기는 글렀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지만 이는 사실 아들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고지식함이기도 하죠. 반면 지역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은 능동적인 세대를 대표합니다. 이 둘의 팽팽한 대립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의 가치관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막이 될 거예요. 예고편에서 가장 큰 충격을 던져준 최장암 말기 진단은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 이 진단이 상철 본인의 이야기라면 드라마의 전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년퇴임과 동시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의 비극은 그를 둘러싼 모든 갈등을 무의미하게 만들겠지요. 지역의 비혼 선언이나 가족의 사소한 다툼이 삶의 유한함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기며 화려한 날들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상철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내려진 진단일까요? 따스하고 사랑 많은 어머니 김다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매 걸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로움을 느끼던 김장수 할아버지나 쓸모없다는 자책에 시달리던 조옥녀 할머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이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 전체가 한마음으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될 겁니다. 1회에서 드러난 성재의 쓴웃음은 그저 의미 없는 웃음이 아니었지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감정을 누르는데 도 같은 그는 지역의 함에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은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성재는 외로움을 숨기고 사는 인물이기에 은호의 솔직하고 직진하는 모습에 강하게 끌릴 가능성이 높지요. 쓴웃음은 아마도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처럼 지역의 비혼주의, 은호의 수뇌부, 성재의 복잡한 내면이 얽히면서 이들의 삼각관계는 더욱 깊어질 겁니다. 상철의 위기, 진단은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들고 이로 인해 각자 겪고 있던 아픔들도 수면 위로 드러날 거예요. 지역의 동생들인 이지환과 이수빈의 고민, 재벌가 안주인 고성이가 은호를 찾는 이유, 그리고 박영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떡밥까지 드라마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엮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마처 세대인 부모 세대와 88만원 세대인 자식 세대의 갈등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려낼 것으로 예상됩니다.